여러분 혹시 직접 키운 브로콜리가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아삭하고 달콤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텃밭에 브로콜리를 심었다가 꼭봉오리가 맺히기도 전에 벌레에게 다 뜯어먹히거나 콩알만한 크기에서 노랗게 꽃이 피어버리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전문가들만 키울 수 있는 어려운 작물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몇 가지 숨겨진 규칙과 정확한 재배 공식만 지키신다면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2배는 더 큰 얼굴만한 초대형 브로콜리를 여러분의 텃밭에서도 거뜬히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밭을 만드는 첫 단계부터 해충을 막아내는 기발한 방법, 그리고 수확량을 무려 2배로 뻥튀기 하는 곁순 관리의 비밀까지 브로콜리 노지 재배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텃밭으로 달려가 브로콜리 모종을 심고 지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텃밭을 푸른 브로콜리 숲으로 만들어줄 마법 같은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브로콜리라는 작물의 놀라운 정체성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브로콜리의 초록색 머리 부분이 사실은 수만 개의 아주 작은 꼭봉오리들이 뭉쳐있는 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먹는 셈이죠. 지중해 연안이 고향인 브로콜리는 로마 시대부터 재배되어 온 아주 역사가 깊은 채소입니다. 파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만큼 비타민C와 항암물질이 풍부해서 그야말로 녹색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십자화과 채소, 즉 배추나 양배추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 벌레들이 아주 환장하는 맛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지식 없이 덥고 습한 한여름 노지에 덩그러니 심어두면 수확은커녕 벌레들의 성대한 뷔페 식당만 차려주는 꼴이 됩니다. 노지 재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좋아하는 서늘한 온도와 풍부한 영양분, 그리고 해충의 공격을 차단하는 방어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기본 배경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20가지의 구체적인 성공 법칙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텃밭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씨앗과 모종의 선택, 그리고 파종 시기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님들이 흔히 하는 아주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무 브로콜리 씨앗이나 사서 빈 땅에 아무 때나 훌쩍 심어도 물만 잘 주면 알아서 쑥쑥 자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며 첫해 농사를 처참하게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브로콜리는 온도 변화에 대단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봄에 심어서 초여름에 수확하는 봄 재배용 품종과 늦여름에 심어서 늦가을에 수확하는 가을 재배용 품종의 유전적 특성이 아예 다릅니다. 만약 봄에 심어야 할 씨앗을 늦여름 가을밭에 심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겉보기에는 잎만 무성하게 아주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수확해서 먹어야 할 중앙의 둥근 꽃봉오리는 콩알만한 상태에서 더 이상 크지 않고 성장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고 그대로 얼어 죽고 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 이웃의 한 주말농부님은 대형마트에서 1+1 할인 행사를 하는 씨앗을 무턱대고 사서 한여름인 7월 중순에 심었다가 1년 농사를 완전히 날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잎은 정말 코끼리 귀만큼 거대해졌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브로콜리 머리가 100원짜리 동전만한 상태로 멈춰버렸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이 심고자 하는 계절에 정확히 맞는 전용 품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초보자라면 가급적 병해충에 강하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최신 개량 교배종을 선택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씨앗 봉투 뒷면의 파종 달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형 브로콜리를 만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씨앗을 직접 뿌릴 것인가 아니면 다 자란 모종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씨앗을 사서 직접 모종을 길러내는 육묘 과정은 농사의 큰 기쁨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주저없이 시장이나 종묘상에서 튼튼하게 자란 모종을 구입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브로콜리 씨앗을 발화시키고 한 달 이상 벌레의 공격 없이 건강한 모종으로 키워내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도의 온도 관리와 햇빛 조절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온실이 없는 일반 가정에서 씨앗을 심으면 햇빛이 부족해서 줄기만 콩나물처럼 길쭉하게 웃자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허약하게 자란 모종을 노지에 심어봤자 세찬바람 한 번에 똑 부러지거나 금세 병에 걸리고 맙니다. 모종을 고르실 때는 잎이 진한 녹색을 띠고 만져보았을 때 두툼하며 줄기가 연필처럼 굵고 튼실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뿌리 쪽을 살짝 보았을 때 하얀 잔뿌리가 흙을 꽉 잡고 엉켜있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간혹 잎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했거나 벌레 먹은 자국이 있는 모종은 아무리 저렴해도 절대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1,000원, 2,000원 아끼려다가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농가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한 달간 정성껏 길러낸 모종 5, 60주 정도를 사다 심는 것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텃밭 농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가 살아갈 집, 즉 텃밭의 위치를 선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배추나 무 또는 양배추를 심었던 자리에 올해 또 브로콜리를 심는 연작의 덫입니다. 브로콜리는 앞서 말씀드린 배추, 무,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가 식물입니다. 이 식물들은 땅속에서 비슷한 영양분을 빨아먹고 무엇보다 똑같은 흙 속 병균과 해충을 공유합니다. 만약 작년에 배추를 심었던 흙에 올해 브로콜리를 심는다면 흙 속에 잠복해 있던 뿌리 혹병균이나 벼룩잎벌레들이 옳다구나 하고 떼거지로 달려들어 새끼 브로콜리의 뿌리를 갉아먹고 병들게 만듭니다. 이를 연작장애라고 부르며 한번 발생하면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어도 식물이 시들시들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는 최소한 2, 3년 동안 십자화가 작물을 심지 않았던 새 땅에 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고추나 토마토, 상추를 심었던 자리가 아주 훌륭한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정했다면 햇빛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브로콜리는 하루 종일 쨍쨍한 햇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듬뿍 해서 얼굴만한 꽃봉오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큰 나무 그늘 아래나 건물에 가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심으면 잎만 크고 머리는 아주 빈약한 가분수 브로콜리가 탄생합니다. 통풍이 잘 되고 하루 종일 햇살이 쏟아지는 명당 자리를 찾아주세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브로콜리가 뿌리를 내리고 밥을 먹을 토양에 산성도를 맞추는 기초 작업입니다. 대한민국 텃밭의 흙은 대부분 비가 많이 오고 화학 비료를 오래 사용하여 산성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름만 듬뿍 주면 땅이 좋아질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땅이 강한 산성 상태라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쏟아부어도 브로콜리 뿌리가 그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마치 사람이 심한 위장병에 걸렸을 때 산의 진미를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브로콜리는 pH 6에서 6.5 사이의 중성에 가까운 흙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밭에 모종을 심기 최소 2주에서 3주 전에는 반드시 석회비료, 즉 고토석회를 밭 전체에 골고루 뿌리고 깊게 갈아엎어 주어야 합니다. 석회는 흙의 산성기를 중화시켜주는 훌륭한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평당 약 500g에서 1kg 정도의 석회를 흩뿌려 주시면 됩니다. 제 경험상 석회를 뿌린 밭과 뿌리지 않은 밭의 차이는 한 달만 지나도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석회를 뿌린 밭의 브로콜리는 잎이 짙은 암녹색을 띠며 줄기가 사람 손목만큼 굵어지지만 석회를 생략한 밭의 브로콜리는 노르스름한 빛을 띠며 비실거리기 일쑤입니다. 주의할 점은 석회와 뒤에 설명할 퇴비를 절대로 같은 날 동시에 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이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 소중한 질소 영양분이 공기 중으로 가스처럼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석회를 먼저 뿌리고 일주일 뒤에 퇴비를 섞어주는 시간차 공격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밑거름을 넉넉히 주어 땅속의 영양 창고를 든든하게 채우는 작업입니다. 브로콜리는 자라면서 엄청난 양의 밥을 요구하는 대식가 작물입니다. 특히 초기 성장이 최종 수확물의 크기를 결정짓기 때문에 모종을 심기 일주일 전에는 충분히 썩어서 발효된 완숙 퇴비를 밭에 듬뿍 넣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숙퇴비란 가스 냄새가 나지 않고 흙 냄새가 나는 잘 부숙된 가축분 퇴비를 말합니다. 보통 10평 기준으로 20kg짜리 퇴비 5포대 정도를 아주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법의 가루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붕사 또는 붕소비료입니다. 많은 텃밭 농부들이 MK 복합비료나 퇴비는 잘 챙겨주면서 이 미량 요소인 붕소의 존재는 까맣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콜리를 키우다 보면 줄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거나 잎이 기형적으로 쭈그러드는 현상을 자주 보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붕소 결핍증입니다. 붕소는 식물의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고 영양분의 이동을 돕는 필수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퇴비를 주어도 붕소가 부족하면 속이 텅 빈 스펀지 같은 불량 브로콜리가 나옵니다. 10평 밭을 기준으로 종이컵 반컵 분량의 아주 적은 양의 붕사비료만 퇴비와 함께 훌훌 섞어 뿌려주시면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챙겨도 동네 농부들 사이에서 브로콜리 농사 고수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6번째 단계는 브로콜리를 심을 두둑, 즉 이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은 텃밭의 물 빠짐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공사입니다. 흔히 평평한 땅에 그냥 구멍을 파고 훌쩍 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장마철이나 큰 비가 왔을 때 브로콜리를 물고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브로콜리는 물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뿌리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은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흙 속에 물이 하루 이상 고여 있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물음병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흙을 높게 끌어모아 20cm 이상의 높은 두둑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둑을 높게 올려주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고랑으로 물이 싹 빠져나가기 때문에 뿌리가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또한 두둑 안쪽으로 부드러운 흙이 깊게 모이게 되므로 브로콜리의 잔뿌리들이 마치 푹신한 매트리스 위를 뻗어나가듯 사방으로 쉽고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둑의 넓이는 한 줄로 심을 것인지 두 줄로 심을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합니다. 초보자분들은 관리가 편하도록 폭을 약 60cm 정도로 넓게 만들어서 한 줄로 심는 외줄 재배 방식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옷걸음을 주거나 벌레를 잡기 위해 밭고랑을 돌아다닐 때 식물을 건드려 상처를 입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완성된 두둑 위에 멀칭 비닐을 씌우는 작업입니다. 옛날 방식대로 흙바닥에 바로 심는 것도 좋지만 현대 텃밭 농사에서 비닐 멀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무시무시한 잡초의 번식을 원천 봉쇄합니다. 봄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잡초들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자라나서 연약한 브로콜리가 먹어야 할 거름을 다 뺏어 먹어버립니다. 둘째, 토양의 수분을 지켜줍니다. 노지는 햇빛과 바람 때문에 흙이 금방 바짝 말라버리는데 비닐을 씌워두면 이슬처럼 맺힌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매일 물을 주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셋째, 흙의 온도를 높여 초기 성장을 극대화합니다. 멀칭 비닐의 종류를 고를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투명한 비닐보다는 검은색 비닐을 추천합니다. 투명 비닐은 햇빛이 투과되어 땅의 온도를 아주 높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그 햇빛을 받고 비닐 안에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검은색 비닐은 빛을 완벽히 차단하여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비닐을 씌울 때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흙으로 단단하고 야무지게 덮어주어야 합니다. 가끔 펄럭이는 비닐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와 어린 모종의 잎을 하얗게 태워버리는 화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팽팽하게 당겨서 꼼꼼하게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단계는 드디어 모종을 심을 간격을 결정하는 재배거리 확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실패를 겪는 마의 구간입니다. 텃밭은 좁고 심고 싶은 욕심은 많다 보니 보통 20-30cm 간격으로 모종을 촘촘하게 다닥다닥 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많이 심으면 수확량도 많아질 것이라는 얄팍한 착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밀식 재배를 하면 결과는 대재앙입니다.
브로콜리는 다 자랐을 때 잎의 폭이 양팔을 벌린 것만큼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만약 좁게 심게 되면 옆 식물과 이파리가 겹치면서 서로 햇빛을 보려고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결국 위로만 멀대처럼 웃자라게 되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 비가 온 뒤에는 습기가 차서 온갖 곰팡이병의 온상이 됩니다. 게다가 흙 속에 한정된 영양분을 여러 마리가 쪼개 먹어야 하니 결국 수확기에는 탁구공만한 초라한 브로콜리들만 달리게 됩니다. 이웃집 농부와 크기 경쟁에서 이기려면 과감하게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최적의 간격은 40에서 50cm입니다. 한 뼘 반에서 두 뼘 정도의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구멍을 뚫어주세요. 처음 모종을 심어놓고 보면 횡하니 빈 땅이 너무 많아 보여서 아까운 마음이 들겠지만 한 달만 지나도 그 넓은 공간이 커다란 잎들로 꽉 차는 마법 같은 광경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람의 길을 열어주고 햇빛을 독식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얼굴 크기만한 초대형 화래를 만드는 결정적 공식입니다. 9번째는 실제 모종을 땅에 아주 심기 하는 이른바 정식 작업의 디테일입니다. 모종 심기에도 엄연한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닐에 구멍을 뚫고 모종을 쏙 넣은 다음 마른 흙을 대충 덮고 그 위에 물을 훌쩍 뿌려주고 끝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으면 겉흙만 살짝 젖을 뿐 땅속 깊은 곳까지 물이 도달하지 않아 모종의 뿌리가 심각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구멍을 넉넉히 파고 그 구멍 안에 물을 찰랑찰랑할 정도로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흙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물이 다 빠진 진흙 상태가 되었을 때 모종을 포트에서 조심스럽게 빼내어 살포시 얹어줍니다. 이때 심는 깊이가 또 한 번 중요합니다. 모종의 흙 높이와 밭의 흙 높이가 일직선으로 수평이 되게 심거나 아주 살짝만 깊게 심어야 합니다. 너무 깊게 파묻어서 모종의 생장점, 즉 새잎이 돋아나는 중심부까지 흙이 덮여버리면 식물은 숨통이 막혀 그대로 썩어 죽고 맙니다. 반대로 너무 얕게 심어 모종의 흙뿌리가 밖으로 노출되면 햇빛에 말라 비틀어집니다. 정확한 깊이로 자리를 잡아준 뒤 주변의 마른 흙을 끌어모아 포근하게 덮어주고 살짝만 눌러 뿌리가 주변 흙과 밀착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분 구덩이를 만들어 심으면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어린 모종이 시들지 않고 꼿꼿하게 버티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10번째는 모종을 심은 직후 일주일간의 초기물 관리와 뿌리 활착 과정입니다. 식물에게 이사라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좁은 플라스틱 포트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거친 바람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노지로 내동댕이 쳐진 상황이니까요. 모종이 밭의 흙에 완전히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적응하는 이 시기를 활착기라고 부릅니다. 보통 심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이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이 마치 중환자실의 간호사처럼 세심하게 돌봐주어야 합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 2, 3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밭에 나가 물을 듬뿍 주어야 합니다. 이때도 잎사귀에만 물을 대충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흙 쪽으로 흠뻑 스며들도록 주어야 모세관 현상에 의해 모종의 잔뿌리들이 주변의 새로운 흙과 강하게 결합하게 됩니다. 활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햇빛을 며칠만 연달아 받으면 브로콜리의 잎사귀들은 수분을 잃고 축 늘어져 종이장처럼 타들어갑니다. 간혹 심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잎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한다고 영양제를 타서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금물입니다. 아직 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해 영양분을 소화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때 영양제를 주면 오히려 뿌리가 화상을 입어 죽어버립니다. 오직 맑고 깨끗한 물로만 수분을 보충해주면서 아침 일찍 밭에 나갔을 때 식물의 중심부에서 진한 녹색의 새잎이 힘차게 돋아나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활착에 완벽하게 성공하신 겁니다. 11번째,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텃밭 농구들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자 브로콜리 농사의 최대적 배추 흰나비와 그 애벌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봄철 밭 주변을 하늘하늘 예쁘게 날아다니는 하얀 나비를 보며 낭만에 젖으셨다면 지금 당장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 나비는 여러분의 소중한 브로콜리 뒷면에 수백 개의 노란 알을 폭격하고 있는 잔인한 침략자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초록색 청걸레들은 식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단 며칠 만에 커다란 브로콜리 잎을 앙상한 뼈대만 남기고 모조리 갉아먹어 치웁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나중에 벌레가 보이면 그때 약을 치거나 손으로 잡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 잎과 벌레의 색깔이 완벽히 똑같은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눈으로 찾아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게다가 이 녀석들은 나중에 활에, 즉 꽃봉오리가 맺히면 그 오돌토돌한 틈바구니 속으로 파고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브로콜리를 수확해서 주방에서 뜨거운 물에 데치려는데 그 안에서 푹 삶아진 초록 애벌레 수십 마리가 둥둥 떠오르는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충 문제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되며 애초에 나비가 알을 낳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철저한 사전 차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유기농 브로콜리를 가족에게 먹이고 싶다면 다음 단계에서 설명할 물리적 방어막 설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12번째 단계, 바로 배추 흰나비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한냉사, 즉 방충망 설치 기술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무공해 브로콜리를 수확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비법은 모종을 심은 바로 그날 한냉사라는 얇은 모기장 같은 그물을 밭 전체에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동네 철물점이나 농약사에 가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휜성이 좋은 활대와 한냉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둑에 1m 간격으로 활대를 반원 모양으로 꽂아 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 방충망을 팽팽하게 덮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방충망의 치맛자락, 즉 바닥과 닿는 가장자리 틈새를 흙으로 빈틈없이 꾹꾹 밟아서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틈새가 주먹만큼이라도 벌어져 있으면 교활한 나비들이 기가 막히게 그 구멍을 찾아내어 텐트 안으로 잠입한 뒤 마음껏 알을 낳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텐트 안은 나비의 천적인 거미나 새도 들어오지 못하는 완벽한 온실이 되어 애벌레들의 천국으로 변해버리죠. 방충망을 제대로만 설치해두면 농약을 단 한 방울도 치지 않고도 벌레구멍 하나 없는 거울처럼 깨끗한 이파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냉사는 바람을 적당히 막아주고 밤에는 보온 효과까지 주어 초기 모종의 폭발적인 성장을 돕는 마법의 망토 역할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수확하는 날까지 이 텐트를 벗기지 않고 그대로 키우는 것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스마트한 농사법입니다. 13번째는 나비 외에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얄미운 불청객, 진딧물과 물음병에 대한 친환경 방제법입니다. 방충망으로 나비는 막았다 쳐도 아주 작은 진딧물이나 개미는 흙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완벽한 차단이 어렵습니다. 잎 뒷면에 까맣거나 진녹색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진딧물은 식물의 진액을 빨아먹어 잎을 오그라들게 만들고 광합성을 방해합니다. 농약을 쓰기 싫다면 가정에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살충제인 난황류를 활용해 보세요. 물 2리터에 계란 노른자 1개와 식용유 30ml를 넣고 믹서기로 하얗게 거품이 날 때까지 팍팍 갈아주면 완성됩니다. 이것을 분무기에 넣고 잎 앞뒷면에 일주일 간격으로 흠뻑 뿌려주면 식용유 성분이 진딧물의 숨구멍을 막아 질식시켜버리는 원리입니다.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인체에 무해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 다습한 장마철이 오면 줄기나 잎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흙부병이나 무름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밭에 물이 고이지 않게 도랑을 깊게 파서 배수로를 확실하게 정비해 주어야 합니다. 병든 잎사귀를 발견하면 즉시 가위로 잘라서 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다 버리거나 태워버려야 병균이 이웃식물로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도록 복잡한 아랫잎을 가끔 솎아주는 것도 아주 좋은 예방 습관 중 하나입니다. 14번째 단계는 브로콜리가 쑥쑥 자라나는 생육중기의 치밀한 물주기 전략입니다. 뿌리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잎이 우산만큼 커지는 시기에는 엄청난 양의 수분을 하늘로 증발시키기 때문에 흙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밭폿 표면의 흙을 손가락 한마디 정도 파보았을 때 속흙까지 바싹 말라 있다면 주저없이 물을 듬뿍 주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매일 찔끔찔끔 표면만 적셔주는 샤워식 물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의 뿌리가 물을 찾아 땅속 깊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표면으로만 얕게 잔뿌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뭄이 조금만 와도 픽 쓰러지는 나약한 식물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물을 줄 때는 2, 3일에 한 번을 주더라도 밭고랑이 한강이 될 정도로 아주 흠뻑 깊숙이 주어야 합니다. 뿌리가 땅속 저 깊은 곳의 지하수를 향해 힘차게 뻗어내려가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특히 브로콜리 줄기 한가운데에 아주 작은 아기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활의 형성기에는 수분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식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꽃봉오리를 키우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때 물이 모자라면 수확물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고 크기도 주먹 절반만한 크기에서 성장을 멈춰버리니 흙의 수분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부지런함이 초대형 브로콜리를 완성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15번째. 이제 브로콜리의 덩치를 획기적으로 키워줄 첫 번째 웃거름, 즉 추비를 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밑거름을 아무리 듬뿍 주었더라도 브로콜리의 엄청난 식성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밭에 모종을 심고 나서 대략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지나면 뿌리가 주변의 영양분을 싹싹 긁어먹고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이때가 바로 첫 번째 웃거름을 투입할 골든타임입니다. 첫 번째 웃거름으로는 잎과 줄기를 튼튼하고 웅장하게 키워주는 질소와 칼륨 성분이 풍부한 요소 비료나 복합 비료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비료를 식물의 줄기나 뿌리에 바싹 붙여서 뿌리는 것입니다. 화학 비료의 독한 가스와 염분 기운이 어린 뿌리를 새카맣게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줄기에서부터 약 15cm, 즉 한 뼘 정도 뚝 떨어진 비닐 멀칭 위에 손가락으로 푹 찔러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어른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의 비료를 살포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주변의 흙으로 비료 구멍을 꼭 덮어주어야 빗물에 녹아 천천히 뿌리로 스며들고 영양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기와 거리를 유지하며 첫 밥을 주면 며칠 뒤 잎사귀에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며 줄기가 하루가 다르게 두꺼워지는 폭발적인 성장을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6번째는 두 번째 웃거름과 함께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북주기 작업입니다. 첫 번째 웃거름을 주고 나서 다시 15일에서 20일이 지나면 브로콜리는 잎이 너무 무거워져서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거리거나 한쪽으로 기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두 번째 웃거름을 주면서 흙을 끌어올려 줄기 주변을 단단하게 덮어주는 북주기 작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웃거름의 위치는 첫 번째 주었던 구멍의 반대편 대각선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줘 줍니다. 양쪽에서 골고루 영양분을 흡수하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죠. 비료를 준 다음에는 밭고랑에 있는 부드러운 흙을 삽이나 호미로 퍼올려서 브로콜리의 밑동 주변을 두툼하게 이불 덮듯이 쌓아줍니다. 브로콜리는 특이하게도 줄기 밑단에서 부정근이라는 새로운 잔뿌리들이 진의 다리처럼 튀어나옵니다. 이 잔뿌리들이 덮어준 흙을 꽉 움켜쥐면서 식물 전체가 지지대를 세운 것처럼 태풍이 와도 끄떡없이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강인한 뼈대를 완성하게 됩니다. 북주기를 생략하면 덩치가 커진 브로콜리가 비바람에 쓰러져 흙투성이가 되고 상처난 곳으로 병균이 침투하여 헛수고를 하게 되니 약간 귀찮더라도 삽을 들고 밭고랑 흙을 열심히 퍼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정성이 나중에 수확물의 퀄리티를 하늘과 땅 차이로 벌려놓을 것입니다. 17번째 단계는 마침내 대형 브로콜리를 완성짓는 마무리의 꽃, 세 번째 웃거름 주기입니다. 두 번째 웃거름을 주고 또다시 2주 정도가 흐르면 식물의 한가운데에서 500원짜리 동전만한 진녹색의 활에, 즉 진짜 브로콜리 머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1년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도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 작은 머리통이 영양분을 미친 듯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단 2, 3주 만에 얼굴만한 크기로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양분이 단 1%라도 부족하면 크기가 커지다 말고 누렇게 색이 바래버립니다. 세 번째 웃거름은 식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고랑 쪽 비닐을 찢고 넉넉하게 찔러 넣어줍니다. 이때는 질소보다는 칼륨과 인산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복합 비료를 주어 꽃봉오리의 조직을 아주 치밀하고 단단하게 채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끔 이 시기에 욕심을 부려 비료를 권장량보다 두세 배 폭탄처럼 투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과유불급입니다. 과도한 비료는 오히려 식물을 중독시켜 화래가 쩍쩍 갈라져 버리거나 줄기 속이 비어버리는 공동현상을 유발합니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정량을 지키면서 물을 충분히 함께 공급하여 비료가 흙 속에서 부드럽게 녹아 스며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박 수확을 향한 마지막 마법의 물약 투여 과정입니다. 18번째 수확량을 2배로 늘려주는 마법의 곁순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텃밭 농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브로콜리가 자라면서 메인 줄기 옆 잎사귀 사이사이에서 수많은 작은 곁가지, 즉 곁순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곁순을 떼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어야 할까요? 정답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중앙의 커다란 메인 브로콜리를 아직 수확하기 전이라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자잘한 곁순들은 보이는 족족 손으로 똑똑 떼어내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곁순들이 잎사귀로 가야 할 한정된 영양분을 중간에서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곁순을 방치하면 메인 브로콜리가 영양실조에 걸려 야구공만한 크기에서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영양분을 오직 중앙의 머리통 하나로만 강력하게 집중시켜서 시중마트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얼굴만한 크기의 최상급 브로콜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기막힌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커다란 메인 브로콜리를 칼로 싹둑 잘라서 수확하고 난 뒤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절대 식물을 뿌리째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메인 머리가 사라지고 나면 식물은 생존 본능을 발휘하여 그동안 억눌려 있던 곁순 쪽으로 남은 모든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쏟아붓기 시작하거든요. 19번째 마침내 다가온 결실의 순간 가장 완벽한 수확 타이밍을 잡는 비결입니다. 농사에서 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확의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는 하루아침에도 얼굴빛이 싹 바뀌는 변덕스러운 채소입니다. 수확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은 중앙의 꼭봉오리 크기가 지름 15cm 이상으로 둥그글고 큼직하게 자랐으며 전체적인 색깔이 아주 진한 암록색을 띠고 몽우리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뭉쳐있을 때입니다. 초보자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더 크게 키우고 싶은 과도한 욕심에 며칠을 더 밭에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는 따뜻한 봄 햇살을 받거나 수확기를 며칠만 훌쩍 넘겨버리면 단단하게 뭉쳐있던 꽃봉오리들이 팝콘 터지듯이 듬성듬성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노랗고 앙증맞은 진짜 꽃들이 활짝 피어나게 되죠. 겉보기엔 예쁠지 몰라도 농사로서는 대실패입니다. 노란 꽃이 피어버린 브로콜리는 영양분이 이미 꽃가루를 만드는데 다 소진되어 버려서 씹었을 때 나무 껍질처럼 억세고 퍼석퍼석하며 특유의 씁쓸한 맛이 강해져 먹기 힘들게 됩니다. 매일 밭에 나가서 브로콜리의 정수리를 뚫어지게 관찰하세요. 표면이 꽉 차 있고 꽃봉오리가 열릴 기미가 보이기 직전 가장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때가 바로 과감하게 칼을 대어 수확해야 할 단 하루의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 20번째 단계 올바른 수확 방법과 수확 후 펼쳐지는 기적 같은 보너스 파티입니다. 커다란 메인 브로콜리를 수확할 때는 손으로 꺾지 마시고 반드시 깨끗하게 소독된 날카로운 과도나 전지가위를 사용하세요. 브로콜리 머리 바로 밑부분에 두꺼운 줄기를 약 10cm 정도 여유를 두고 비스듬하게 싹둑 잘라줍니다. 줄기에도 꽃봉오리 못지않게 비타민과 영양분이 가득 차 있으니 버리지 말고 기둥까지 알뜰하게 요리해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중앙을 잘라냈으니 이 밭은 끝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18번 블록에서 제가 곁순 이야기를 하며 반전을 예고했었죠. 메인 덩어리를 잘라낸 후 그대로 밭을 유지하면서 물을 며칠만 계속 줘보세요. 마치 그리스 신화의 히드라처럼 잘려나간 기둥 주변의 잎사귀 사이사이에서 엄지손가락만한 귀여운 미니 브로콜리들이 사방에서 뿅뿅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측지, 즉 곁가지에서 열리는 미니 브로콜리들은 크기는 작지만 맛은 훨씬 더 부드럽고 연해서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통째로 넣기 아주 제격입니다. 영양분이 다 소진될 때까지
앞으로 2, 3주 동안은 밭밭에 나갈 때마다 한 바구니씩 끊임없이 겨순 브로콜리를 수확하는 쏠쏠한 재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모종에서 거대한 브로콜리 하나와 수십 개의 미니 브로콜리를 얻어내는 마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땀 흘려 노지 텃밭을 가꾸는 진짜 이유이자 최고의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트매대에 가지런히 놓인 브로콜리만 보다가 이렇게 텃밭에서 씨앗부터 수확, 그 이후에 곁순 파티까지 이어지는 다이내믹한 과정을 쭉 살펴보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브로콜리는 단순히 벌레가 많고 키우기 까다로운 채소가 절대 아닙니다. 정확한 파종 시기를 지키고 붕소가 포함된 넉넉한 밑거름을 챙겨주며 40cm 이상의 넓은 간격을 두어 바람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나비의 공격을 철통같이 막아줄 방충망 하나만 딱 씌워준다면 누구나 텃밭에서 챔피언급의 초대형 브로콜리를 수확하는 쾌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인 브로콜리를 잘라낸 자리에서 끝없이 피어오르는 미니 브로콜리들의 생명력은 텃밭 농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짜릿한 진짜 보너스이자 커다란 반전 매력이죠. 오늘 배운 이 20가지의 구체적인 노하우들을 꼼꼼하게 메모해 두셨다가 올봄이나 다가오는 가을 텃밭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밭에서 갓 딴 신선한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그 아삭한 첫 입의 감동은 오직 직접 키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풍성한 텃밭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수확하면 가장 먼저 어떤 요리를 해 드시고 싶으신가요? 샐러드인가요? 아니면 건강한 주스인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브로콜리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다른 농부님들과 함께 맛있는 수다를 나누어 봅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차고 쏠쏠한 농사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